네, 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이 시간에는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이른바 송송 커플의 결혼과 이혼 과정을 남녀 궁합 차원, 결혼은 연애운, 이별운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남의 사주를, 이게 우리는 사주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게 그분들한테는 인생이라서 이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참 그 어느 인생치고 뭐 즐거운 분이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자기 어떤 인생사이자 이제 개인사인데요. 깊게 들여다보자면 한정이 없는 거고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간여지동이 있죠. 그리고 이게 참고 참다? 영 아니다 싶으면 한순간에 칼로 그냥 쭉 그어버리듯이 단칼에 그어버리는 이 교신성 간지라는 네 개 간지 중에 하나인 신유간지, 그러면서 간여지동, 그러면서 홍념살, 이 연예인 할만하죠. 이게 벌써 도합글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도 하잖아요. 시즌은 모른다 치지. 연예인 할만한 사주인데요. 기운을 이제 연예인 기운으로 쓸만한. 그런데 이제 본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여자 안방에다 꼼짝 못하게 너는 나하고 맞는 내가 원하는 딱 그 모습이야지만 내 안방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기질이라 그랬잖아요. 이 간여지동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혼 사유, 열의 일곱 여덟은 이혼하니까 간여지동.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 또 성격궁이 유유자영살로 깨져 있죠. 이것도 이혼 사유. 그럼 벌써 송중기 씨가 이게 문 여성들을 멸류시킬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분 사주는 전형적인 이혼 사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결혼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주에서는요, 여자가 이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여자는요, 여기 들어왔죠. 신사대원. 지금 38이신데 이분이. 신사대원이 34세 들어왔어요. 그럼 신사대원 중에 사가 들어오면 이 사축, 사유 이러면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분은 천하 없어도 이 신사대원 중에는 결혼할 운이었던 거죠. 근데 본인 사주 모양새가 일이 됐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컸던 거죠. 이분은요, 신사대원 다음인 이 경진대원에 요때에 결혼을 사실 하셨어야 돼요. 요분 재혼 가능합니다. 재혼 가능한데 결혼을 너무 빨리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게 정유년에 17년 정유년에 결혼했어요. 송혜교 씨랑. 왜 그러냐면 정유년 되면은 이게 이 연운은요, 대운이라는 문지기를 통해서 이 대운기운을 달고 들어야 대운을 먼저 대운기운을 통과하고 사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정유년에 벌써 사유합으로 이게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범 되면 사유축 삼합을 완전히 짜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혼했겠죠. 근데 결혼하자마자 사유축 삼합을 짰는데 이제 이 구간으로 들어오면 유유자영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분들은 이게 작동하니까 그래요. 간여지동 기운. 실제 이제 결혼 생활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성격이. 본인은 본인 기준을 여자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두 분 궁합만, 일주궁합만 놓고 보면요, 두 분 개인의 이 일주궁합은요, 찰커덕이요. 진유합이니까 부부 육합으로 찰커덕 끼는 거예요. 잠자리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송혜교 씨 자체가요, 여자 몸이 남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남자들이 송유 씨하고 잠자리를 가지면 19금으로 너무 가버리나? 잘 안 떨어지려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송유 씨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19금으로 빠져버린 상황이라. 둘이는 잠자리는 괜찮은데 이게 결혼 생활이란 게 둘만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게 남녀 이외에 이제 사회적, 가정적, 서로 간의 집안, 이런 거 이제 할 때는 이 송중기 씨 이 강한 기질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아마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부터 이제 이게 둘 사이가 삐꺼덕거렸을 가능성이 흘러가는 운으로 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정유년에 결혼을 했는데 무술 지나서 기해년에 이제 그 두 분 이혼한 걸로 나거든요. 기해년 들어오면은 이게 여름 가을 사이에 격각 때려 버리잖아요. 완전히 90도로 이제 각도가 어긋나 버리니까 격각 때리면 이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 인생 진로가 90도씩 틀어져 버리니까 90도 각도인데 만나기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운상으로는 그런 거고요. 송혜교 씨 사진을 보면 송혜교 씨는 이 갑진이요. 5대 이 60개 60갑자 간지라 그러잖아요. 60개 간지 글자 기운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막강 고집 기운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백호살이에요. 굉장히 세죠, 기운이. 송혜교 씨도. 이 송혜 씨의 기운이 애초에 좀 약했다. 그러면 송중기 씨 이 강한 기운한테 그냥 순응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갑진도 5대 고집, 최강 고집 간지 중에 하나고요. 이 갑진 자체는 또 5대 먹고 살 만한, 천하 없어도 먹고 살 만한 이 글자 기운 중에 하나라 그래요. 왜 그러면 진토가 옥토거든요. 갑목이 큰 나무가 이 진토 속에 이 수분 영양 공급이 좋은 진토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이 형상 자체가 벌써 소나무인데 이 자리를 잘 잡고 우뚝 솟아있는 이 갑목 소나무라. 그리고 이제 이 송혜우 씨 나는 집안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요. 이 갑진 간지가 특징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 막강고지. 그 다음에 이 센 기운, 백호살 기운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갑목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질적으로 되니까 신금한테는 절대 안 지는 거예요, 갑목은. 둘이 이제 성격 불이로 나오면요, 서로 안 져요. 갑목이 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갑목이라서 집안에서 이게 나는 그 집안 송혜씨 가족 관계는 모릅니다만 본인이 집안 이 가장 노릇 해야 되는 기운이에요, 이 갑목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진간지가. 그런데 이게 진의 원진치잖아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편치 않은 사주, 이 사주. 그리고 진짜로 자기하고 이 안방으로 한 번씩 끌고 들어오는 이 괜찮은 인연은요, 멀리 두고 있잖아요. 멀리 두고. 이거 홍념에 잘생긴, 응? 조각같이 잘생긴 남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하남 기운도 될 수 있고. 이 실질적인 연상이어도 이게 홍념살 기운을 성적 매력을 강하게 풍기는 조각같이 잘생긴 미남의 연합 기운이니까 실제 그런 연하들하고도 인연할 수 있고요. 이 사주는 아니면 이제 그런 모양새를 지닌 연상 남자하고도 인연할 수 있고요. 이 사주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 원진 기문 작용이 일어나 버리니까 좀 힘들고요. 멀리 띄워놓고서 멀리서 아니면 일을 멀리서 떨어져서 따로따로 하면서 이렇게 그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이렇게 기러기 부부라 그러죠. 이런 형태의 부부 생활 유지하면 부부 생활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송윤 씨 사주 자체에서도 이 결혼 생활이 좀 편치는 않겠다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러고 되고 잠자리하게 되는 남자들이 잘 안 떨어지려고. 그럼 이게 송윤 씨 사주가 아니고 일반 여자 사주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요 갑진백호살 5대 고집간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왜 옥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이라서 전혀 지장 없습니다. 기운센 팔자 진의 원진기문 그래서 이혼 가능 사주다 이 사주도. 근데 이제 송희 씨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남았죠. 올해가 이민년 내년이 개묘년 그 다음에가 갑진년이니까 내후년이 24년 되면은 본인 일주하고 똑같은 갑진년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 해는 유령이 들어와서 본인하고 똑같은 유령이 들어와서 본인 인생은 1년간 이제 분탕질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이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예전부터 이제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런 복음 동착에는 이제 군신대자라 그래요. 그래서 마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런 성찰의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가져야지 이런 복음 동착이 드는 애 뭔가 인생의 대소사를 도모하고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 이러면 좋을 일이 거의 없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런 식의 만약 이성인연을 다시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성인연은 이게 진의 원진 치는 기운이면서 이제 각기 합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 이성인연 가능한데 요런 때 만나야 되는 이성은 이미 본인 사주에서 흘러가는 운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악연이 될 것이다. 그럼 갑진년에 진유합으로 끌고 들어와서 각기합 타고 안방까지 들어오면 이게 봄에 좀 좋았다. 가을 되면 이제 또 괴로워지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송유 씨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갑진년이 복음 기운이라서 힘들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인생의 중대사를 추진하는 거를 자제해라. 인연도 자제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거꾸로 요 갑진대원 중에 인연은 굉장히 강해 들어요. 갑진년 다음에가 을사년이죠. 을사년에도 인연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아까 그랬죠. 근데 근본적으로 송중기 씨는 요 신사대원 중에는 대운에서 사유축 삼합을 짜주기 때문에 인연수는 연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긴 그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연애만 하고 그냥 피가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 경진 44사 들어오는 경진대원 중에 결혼할 인연수는 오히려 더 좋은 인연수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54살에 들어오는 기묘대원 되면은 이렇게 다시 때리고 들어오니까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이 사니 못 사니 가능성이 큰 거죠. 애초에 왜 그러겠어요. 이 사주 자체가 전형적인 이혼 사주의 모양을 원인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 사주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요 경진대원 중에 결혼하게 되면 요 기묘대원을 잘 넘겨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이쯤 되면은 이 두 분 뭐 결혼해서 이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분들 사주 팔자 모양새 생긴 세상에 이성 연애 상대 모습 남자 모습 여자 모습 간단하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